안녕하세요. 포유 환율 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 투자도 성장성보다는 수익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그 정권 전문가들 약 한 90%는 그 성장성보다 수익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성을 소홀히 하고 성장성을 강조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에 많이 투자를 했죠. 그런데 지금 뭐 지난해 한 9월 이후 뭐 미국 증시도 11월 이후에는 대부분 이런 성장 주식에 투자해 갖고 원본 대비 40 내지 10년은 7, 80% 투자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 얘기 하기 전에 제가 동국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그 제자로 있었던 분이 지금 군대에서 그 장교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어저께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함께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병사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해봤는지 약 한 거의 대부분이 30% 정도 그 손실이 나가 있는 상태더라. 그래서 뭐 대부분들이 어떻게 투자해서 결정을 하는지는 뭐 유명 방송 채널에 출연하는 정권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다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제가 이제 그 뭐 한 4개월 단위로는 가끔 통화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 안내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수익률 격차가 거의 100% 나는 것 같아요. 불과 한 6, 7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그 투자에 실패해가지고 30% 손실을 입은 사람과 또 그 70% 가까이 이익을 본 사람은 거의 100%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이게 장기 투자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근래에는 N 달러 환율이 달러당 130엔 할 때 일본 N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상태 같은데 그만큼 이게 큰 흐름을 보면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품이 과다하게 발생할 때 장기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거품이 빠졌을 때 주식도 그렇고 외화도 그렇죠. 일본 엔화 가치가 이제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당 130엔에서 그러니까 장기 투자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안타깝게도 국내 정권 전문가들은 거품이 발생한 주식을 투자 유도해놓고 장기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거죠. 뭐 쿠팡도 거의 뭐 그런 주식이고 뭐 쿠팡도 거래량이 많았던 가격대 대비로는 한 60% 빠지가 있거든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거래량이 많았다라는 얘기는 많은 사람이 투자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그런데 그때 장기 투자를 했다면 넷플릭스 가격이 과연 지금이 바닥인지는 알 수 없고 또 회복이 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게임주를 대표하는 로블록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온라인 뭐 회사죠. 결제 회사인데 로빈후드도 마찬가지고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라는 이름으로 그 투자를 많이 했죠. 지난 4월에 제가 다섯 번째로 투자 금액이 많은 주식이 아이온큐더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10불이었거든요. 주가가. 근데 어저께 종가, 지난 금요일 종가를 보니까 그 5불대에 내려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과 한 달 만에 그 4, 50% 빠진 거죠. 그런 주식을 장기 투자하라는 얘기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제가 왜 이 IonQ를 얘기했느냐 하면 우리나라 서학 개미들의 투자 행태 너무 공격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IonQ 얘기를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제가 5달러 가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장기 투자를 하면 5달러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10달러에서 또 15달러에서 향후 10배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이 IonQ다 라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더군다나 영업실적이 계속해서 적자인 기업을 2026년까지는 다 적자라는 거거든요. 대부분 전문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10달러 할 때, 그러니까 5달러까지도 갈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2달러까지도 갈 수 있고 1달러까지도 갈 수 있는 주식을 왜 장기 투자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바로 그것 때문에 장기 투자도 성장성보다는 수익성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달러 할 때 투자하지 않고 5달러 할 때 투자하면 주식 물량이 2배로 확보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수익률이 100% 차이 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2달러까지 내려간다 하면 5배 차이 나는 거죠. 수익률이 물량이 5배 확보되니까 동일하게 주가가 오르더라도. 그래서 장기 투자도 수익성이 왜 중요한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수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못 느끼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시스코, 여러분 미국 그것도 IT 기업인데 아실 거예요. 20년 전보다 지금 주가가 낮거든요. 시스코라는 주식이. 그러면 20년을 기다려도 안 된다는 거죠. 그때도 시스코가 인기주였어요. 지금 테슬라만큼이나 인기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마치 그것이 엄청난 성장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20년 동안 가격 고점 주가에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정권 전문가 얘기를 듣고 투자한 성장주 중에서도 시스코와 같은 그런 주식 많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많이 나타날 거예요. 경우에는 부도나는 기업도 있을 거고, 쿠팡처럼 주가가 지금보다 또 더 떨어질 주식도 있을 거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을 과연 장기간 보유한다고 여러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런 주식은 부지기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포유환율연구소가 주식을 관심에 가진 지가 30년이 됐는데 30년 동안 느낀 것이 그래요. 메타 관련 주식이나 NFT 관련 주식은 2001년이죠. 닷컴 버블 시대와 같은 주식의 형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컨텐츠 관련 주식은요, 컨텐츠 제대로 된 걸 생산해내지 못하면 상장 폐지될 수 있는 거예요. 메타 관련 주식도 다 컨텐츠 관련 주식은 그렇다는 거죠. NFT 관련 주식도 그런 주식이 많다고 보죠. 앞에서 잠시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 등 코인 관련 주식이거든요. 어제도 제자와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걸 강조했는데, 대체 불가 토큰인데 복제가 아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야가 또 NFT예요. 그러면 복제를 해놓고 이게 원본이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백이 원본하고 구분을 누가 해줍니까? 아무도 구분 못하고 모두가 다 진품이면서 아니면 모두가 다 가짜지요. 그런데 이게 될까요? 그 근본적인 발상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 주식도 마찬가지죠.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정권 전문가들이. 코인이라면 제일 핵심은 뭔가요?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없으면 어떠한 코인도 가격이 없다라는 거죠. 가격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있어야만이 그 코인 가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의
유통 속도가 둔화되거나 뭐 그게 현실이잖아요 지금요. 그럼 주가가 빠지는 거죠. 그 관련 주가도 빠지고 코인 가격도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 경기 불황일 때 가장 돈이 안 돌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사용하는 돈을 가지고 코인을 사니까 그때가 가장 코인 가격이 낮을 때라는 거죠. 그럼 지금도 가격이 높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10월 이후로가 보는데 아마 내년 정도가 경기 불황이 본격화될 시기라고 보는데 그때 돈이 가장 안 도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지금 3만 4천 달러 내지는 3만 3천 달러까지 하락한 비트코인이 2만 불 이하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에 연동대가 있다는 거죠. 이게 혹자는 인플레하고 연동되어 있다 하는데 지난 1년간 인플레는 지속됐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인지 고점 찍고 7개월 연속 내리죠. 그러니까 화폐가 그럼 줄었나요? 총통화는 늘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물가도 올랐어요. 그럼 왜 빠졌을까요?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없으면 이 비트코인 가격이나 알트코인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데 가장 큰 맹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보안성을 강조를 하는데 자물통이죠. 일반적으로 자물통을 만드는 것보다는 자물쇠를 만드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성은 원래부터 허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장점은 없고 단점만 있는데 화폐라는 이름으로 자꾸 이해관계자들이 이것이 마치 엄청난 것이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평범한 IT 기술 중에 하나라는 거죠. 비트코인 관련 기술도요. 그런데 다른 IT 관련 기술은 주식에 녹아 있어요. 가치가. 그런데 비트코인 관련 주식도 마찬가지요. 관련 주식은 지금 엉망이에요. 막 70%, 80% 빠졌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덜 빠졌다라는 거죠. 그 중에는 부도날 기업이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 관련 주식에는. 그러면 비트코인 역시 부도 위기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다들 장기 투자하라 하는데 심지어는 비트코인도 장기 투자하라. NFT도 장기 투자하라. 메타도 장기 투자하라. 아이온큐도 장기 투자하라. 쿠팡도 장기 투자하라. 지금 우리나라 정권 전문가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장기 투자하라는 거죠. 이런 주식 추천을 해놓고. 최근에는 혁신기업이라고 얘기하면서 테슬라, 스타벅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가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포드와 같은 휘발유 경유차 자동차 이게 혁신기업일까요? 지난 한 4, 50년 전에 아니면 지금의 테슬라가 혁신기업일까요? 그때 포드가 훨씬 더 혁신기업입니다. 지금 테슬라는 바꾼 거는 배터리 바꾼 거거든요. 자율주행은 아직까지도 미지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도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된다면 일본 토요타도 자율주행할 거고 독일의 자동차 3사도 자율주행차를 지향할 거예요. 그리고 애플이 들어오면 무한 경쟁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전기차도. 그럴 때도 과연 수익성이 유지될까요? 여러분들이 장사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덤핑하는 거예요. 손익분기점이 생기거나 손실이 나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는 판매량이 줄겠지요. 그러면 이익률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 190배, 200배 이것은 지금 영업실적이 그나마 좋을 때 190배지요. 그런데 만약에 2023년경에 극심한 경기 불황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차 팔리겠어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주가 수익률
흔히들 PER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 190배에서 500배로 또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이런 주식들은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품이 발생한 주식이니까요. 그런데 거품 발생 정도는 2023년이 되면 더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강조를 했지만은 장기 투자도 위험 관리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마이너스 70%와 그런 위험 관리를 하지 않은 사람은 마이너스 70%, 그 다음에 위험 관리를 한 사람은 플러스 70%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군대의 재직 중인 우리 제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통장을 의도적으로 공개를 했대요. 안타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사들한테 수익률이 얼마인지 물었대요. 그게 이제 수익률 차가 그렇게 나는 거죠. 위험 관리를 하느냐, 또 거품이 발생한 주식에 투자하느냐, 또 투자 타이밍을 언제로 잡느냐, 이것도 위험 관리거든요. 그 다음에 적정한 시기가 되면 또 거품 논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현금화시키거나, 그런 것을 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3년 정도 지나면요 수익률이 10배 차이 납니다. 위험 관리를 하지 않은 사람은 3년 후에도 마이너스 70% 내지는 마이너스 90%도 있을 거예요. 근데 위험 관리를 한 사람은 플러스 100%고 그때 현금을 가지고 가격이 폭락한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그 중에서 원위치 되는 주식에 투자한다면 바로 1000% 차이가 나는 거죠. 1000% 차이가 훨씬 넘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벌어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90% 가격이 하락한 주식에 그때 투자하면 10배가 아니고요, 약 한 30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불과 3년 동안에. 그래서 장기 투자도 성장성보다는 수익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위험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